본회의 상정 전에 마지막 단계죠. 법사위 안건에 이제 마지막 안건에 오르면서 이제 오늘 밤 늦게까지 좀 토론이 있을 것이다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 뭐 여야를 비롯해 언론단체 어떤 쟁점 많이 짚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허위 조작 보도 네.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5배에 해당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제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대체로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또 찬성이 좀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국민 예. 여론조사는요. 근데 일반 언론 단체라든지 그리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국제 언론 단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신문이나 방송 단체들이 거의 반대하고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건지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허위 조작 보도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허위라고 하고 어떤 부분을 조작이라고 하느냐 이런 이제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쟁점이에요. 쟁점이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 언론중재법에서 개정안에서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임원 는 뺐어요 대상에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을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전직 선출직 공무원, 전직 대통령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위축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법사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굳이 이런 아주 쟁점 법안이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데 유튜브는 또 빠졌어요. 요즘 상당히 그 유튜브 나름입니다만 상당히 극렬한 그야말로 극렬한 그리고 아주 지나치게 양쪽에 편향된 좌우 극단적인 발언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유튜브예요. 근데 유튜브는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짜 뉴스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가짜 뉴스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 국민의 기본권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으면 이거는 누구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 충분히 협의를 해야 돼요. 과거 예를 봐도요. 아주 쟁점적인 법안 그리고 이거 정치적인 법안이에요. 어떤 분 정치 쟁점적인 법안이거든요. 언론에 관련된 겁니다만 이런 법안들일수록 충분히 상의해야 돼요. 다수결이란 이유 하나 가지고 의석으로 밀어붙인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좀 찬성 여론이 좀 높다 해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법안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는 많이 봤잖아요. 네. 우리가 뭐 지난 임대차 법과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만 네. 이렇게 쟁점적이고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 것 그리고 어쨌든 언론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야죠.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이건 민주당이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해보면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도 일단 민주당이 명분은 얻은 건 맞는데 네. 합의 과정이라든지 그 처리 절차가 과정이 더 중요하다. 아쉽다. 합의 네. 과정을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나중에 하다 안 돼서 나중에 국회에 다수로 통과시키더라도 네. 조금 빠르다. 충분히 숙성시키고 공론화를 더 거쳐서 하면 더 이 법의 명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권 안에서도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인태 전 의원도 그 얘기도 했고 어제는 1970년대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해직됐던 언론인 대표들도 네. 지금 중단해라. 가지고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자. 이런 이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예. 여당한테 이제 호소를 했거든요. 여론조사하면 찬성이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여론조사할 때 저렇게 물어보거든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건 이제 찬성하냐 반대하냐. 허위 조작 보도라고 하는데, 그 손해배상 하게 해야 한다고 하지. 누가 그거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밀어붙일 명분 찾아서는 안 되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워낙 그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완화는 좀 시켰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독소 조항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열람 차단 청구권 이것도 그냥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사안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는 물론이고 또 언론계를 포함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될 때 그때 이거를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이거 하나 어찌하고 민주당이 또 입법 독주했다는 그 반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좀 생각을 해보고 아마 오늘 밤에 지금 법사위 뭐 통과될지 어떨지 뭐 지금 네. 초읽기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만약에 멈추지 않고 방침대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강행 처리한다면 이제 본회의에서 또 이제 상당히 뭐 몸싸움까지는 안 갈 거예요. 몸싸움 뭐 한다고 통과가 안 되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으로서 명분을 얻는 거죠. 이제 순전히 선거공학적으로 본다면 법안 내용을 떠나서 일단 날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독주했다라는 그 비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민주당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대선 경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미미하게 처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명분을 상당히 상실할 것 같고 예. 또 만약에 이 지금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킨다면은 민주당이 다시 또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다 이 정당들이 두 정당이 다 이렇게 국민들의 평균적인 민심을 따르지 못하는지 어쨌든 이 법은 민주당에게는 조금 대선 국면에서 썩 좋게 작용하지 않을 것만은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법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조금 시끄럽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문제가 된 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에요. 네. 특히 하나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 이게 네. 있고 사실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안부 관련 단체 명예훼손하면 이제 처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윤미향 보호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대목이죠. 네,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있거든요. 보여주시고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해주시죠. 예. 당장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예. 아주 격한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법을 어긴 거냐. 이게 뭐냐면은 이 법에 따르면은 이용수 할머니부터도 지난번에 정의원 사태 때 정의원 비판하고 또 윤미향 의원 비판했단 말입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 그게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죠. 아니 저는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뭐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미향 의원도 무소속이지만 또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워낙 오늘 그 이용수 할머니까지도 격하게 아주 그냥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철회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이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제 권익위 조사 때문에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의원이라 지금 무소속인데 윤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내용이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허위 사실 유포해서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명예를 훼손. 이게 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가 이게 한창 문제됐던 그 윤미향 의원에 관련된 단체잖아요. 네. 저도 이 아까 법안이나 마찬가지로 이 법도 말이죠. 이거 윤미향 의원은 여기에 이름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당사자였잖아요. 근데 전 이런 부분들은 잘잘못 이전에 이 윤미향 의원이 이렇게 자신이 관련됐던 문제, 이 단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네. 한때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됐어요, 사회적으로도. 이용수 할머니 말씀도 했습니다만. 근데 예. 여기에 본인이 발의를 한다? 일반적으로 납득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미향 보호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렇다면 본인은 빠져야죠. 저는 이 법안도 그렇게 많은 호응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윤미향 의원 스스로가 발의를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